자, 교재는 479페이지 부동산의 이중매매입니다. 자, 의의를 보죠. 갑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자기 부동산을 매도하였었는데 아직 등기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병에게 등기를 격려해 줬을 때를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때 요 갑의 주책은 뭘까? 관련해서 밑에 매도인의 주책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서는 배임죄 여부만 묻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배임죄 여부만 나오기 때문에. 자, 근데 배임죄 말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기죄는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이 세 개를 다퉈보는 겁니다. 사기죄 될 수 있습니까? 자, 누구에 대한 사기죄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 병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있을까? 돼야 안 돼요. 갑이 을에게 팔려고 했잖아요. 근데 병이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병에게 팔고 병에게 등기를 해준 겁니다. 병은 유효하게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취득하게 된 거죠. 그쵸? 병에 대한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을 받고 튀면 먹튀를 하면 사기죄는 될 수 있지만 돈을 받고 이 병에게 등기를 해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병은 돈을 주고 그 땅이나 건물을 샀기 때문에 자기가 권리 취득을 했기 때문에 병에 대한 사기죄는 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쵸? X. 자, 문제는 을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있어 없어요? 자, 마치 처음부터 애당초 을에게 팔 생각이 없어요. 팔 생각이 없고 팔 것처럼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받고 하다가 제3자인 병에게 등기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을에 대해서 사기친 거죠. 김영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었었다면 그쵸? 그때는 사기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을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됐고 횡령죄는 될 수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횡령죄? 을에 대한 횡령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횡령죄가 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횡령죄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나 건물은 처음부터 갑의 소유잖아요. 그렇죠? 갑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나 건물이기 때문에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 이건 자기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을에 대한 횡령죄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검토해 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배임죄 여부를 한번 다퉈볼게요. 자, 배임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배임죄가 되는 건가요? 법조문에서 배웠잖아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배임죄 첫 시간에 보았듯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이 등기 협력 의무, 이 등기 협력 의무가 바로 타인 사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이 등기 협력 의무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그걸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나 건물은 X가 크잖아요. 최소한 몇 천만 원부터 해서 몇십억, 몇백억짜리까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내진 않아요. 워낙 X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 시장 경제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땅 같은 경우는 어제자 금액 다르고 오늘자 금액 달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X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자, 계약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계약금만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있다가 중도금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달 있다가 잔금 주는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이중매매 법리 노트 한번 펴볼게요. 노트를 한번 펴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요 갑이라는 매도인이 있습니다. 자, 갑이 이제 이 건물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뭐 건물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땅도 좋아요.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자,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이 소유자인 이 갑이 이 건물을 내놨어요. 근데 을이 사겠다는 거예요. 을이 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을로부터 이게 X를 한번 정해 볼게요. X가 10억짜리다. 자,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사서 이제 1억의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어요. 자,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갑이 계약금만 받았어요. 계약금만 받았는데, 예, 여기 노트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얼마 있다가 나타났어요. 얼마 있다가 나타나서 그거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 이렇게 꼬드겨요. 그래서 액수 차이가 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을에게 팔지를 않고 병에게 팔아요. 팔았을 때 갑은 을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것이 교재 가서 보시게 되면, 자, 매도인은 계약금만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계약금, 내가 1,000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1,000만을, 아니 뭐 1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1억을 받았으면 그 1억에 받은 돈에다가 1억을 얹혀서 돌려주고 이 계약을 이제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리는, 자, 매도인은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민법에 나와 있어. 민법에 565조 그 해약금이라고 해가지고 민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그 매수인에게 팔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배임죄가 안 돼요.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자, 안 되기 때문에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세무칠게요. 이때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배신 때렸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도금 받으면 이게 달라져요. 중도금 받게 됐다는 말은, 자, 노트를 한번 볼게요. 자, 계약금의, 자, 매가가 110억이잖아요. 10억의 절반이 이제 중도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1억이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나중에 4억이 더 들어왔어요. 4억이 한 달 있다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10억의 절반가에 해당되는 5억이 들어왔잖아요. 5억이 들어왔다는 말은, 아, 진짜 이 사람이 이 땅이나 건물을 사겠구나. 이렇게 작정한 거죠. 그렇죠? 작정했기 때문에. 그때 이 갑이 이 매가의 절반에 해당되는 중도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얘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 갑도 마음의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잔금이 들어올 때가 된 거예요. 그 잔금에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이 토지 건물에 해당되는 이 등기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준비하고 있고, 그 마지막 잔금 들어오는 그날에 뭐 그 법무사 찾아가서 각종 서류를 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법무사가 이제 등기 처리를 법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금 받았을 때는 그때는 달라져요. 이게 완전 달라집니다. 그때는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중도금 이상을 받았을 때, 중도금을 받거나 잔금 일부가 들어왔을 때는 뭐 4억이면 뭐 4억 받고 5억 받고 6억 받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플러스 잔금 일부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받았을 때는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계약금 갖고는 안 돼요. 계약금 갖고는 타인 사무 처리되지 않고 중도금 이상을 받았을 때 타인 사무 처리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갑이 그 중도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을 배신 때리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배임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와볼게요. 자, 그래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중도금 나와 있죠? 중도금 동그라미. 중도금 이상을 받게 되면, 잔금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에요. 중도금 이상을 받게 되면 배임죄에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요 예를 체크하세요.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을로부터 중도금 받은 다음에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거나, 그렇죠? 이중매매하거나, 아니면 뭐 은행에 가서 담보를 잡히는 거예요. 뭐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을 잡히게 되면 그때 배임죄가 돼요. 함부로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1차 매수인 동의 없이 함부로 담보 설정 못해요. 하게 되면 그 즉시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중도금 받은 것이 배임죄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제1차 매매계약은 유효해야 돼요. 즉, 그 제1차 매매계약이 유효했을 때 안에서 이중매매 법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1차 매매계약이 유효가 아니라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든지 통정 허위 표시
이로써 무효가 된다든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 무효가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 1차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가 아닌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중매매 법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제3자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됐나요? 다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배임죄 착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여기 나와 있죠. 제2차 매수인입니다. 제2차 매수인에게 중도금 동그라미, 중도금 받았게 되면 그때 배임죄의 착수가 됩니다. 계약금 아닙니다. 계약금은 아니에요. 그 계약금은 역시 받은 돈에다가 그 받은 돈의 액수만큼 얹혀서 돌려줘서 계약을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금 받을 때가 아니라 중도금 받았을 때 제1차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착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았고, 그리고 그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주었을 때 그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요 4번하고 5번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노트에 나와 있죠. 노트를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병이 제2 매수인이잖아요. 후 매수인이라고도 합니다. 을을 제1 매수인 또는 선 매수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갑이 병에게 병으로부터 계약금이 아니고요. 계약금이 아니고 중도금 이상을 받게 되면 그때 착수가 되는 것이고요. 갑이 잔금을 다 처리하고 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을 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를 넘겨주거나 또는 은행에 가서 뭐 가등기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근저당권이라든지 설정하게 되면, 즉 이거를 하거나 뭐 하나를 했을 때에는 전부 다 배임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 받았을 때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쵸?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이상을 받았을 때에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중도금 이상을 받고 난 상태에서 갑이 병으로부터 계약금 받아요. 이 계약금 받은 것 갖고서는 배임죄의 착수라고 보지 않았어요. 뭘 받아야 돼? 중도금 이상 받아야 돼요. 중도금 이상을 받았을 때에 배임죄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 그리고 갑이 그 중도금 받고 갑이 병에게 등기를 해줬을 때 배임죄는 기수로서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건 무슨 그림이냐 하면, 자, 갑이 병으로부터 중도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도 중도금 받고 병으로부터도 중도금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이 갈등을 해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데 갑이 병에게 등기를 해주게 되면 그땐 배임죄 기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이 병에게 해주지 않고 갑이 을에게 해줘요. 병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해주게 되면, 을에게 등기를 해주게 되면 그때는 그러면 병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 병에 대한 배임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 자, 봐요. 자, 여기서 배임죄 주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로부터 받았을 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갑이 병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배임죄 주체란 말이 여기 없잖아요. 그냥 배임죄 착수라고 보았지 배임죄 주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갑이 후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주지 않고 선 매수인 을에게 해줬다면 병에 대한 배임죄가 될 여지는 없다. 왜? 주체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주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쵸? 자, 두 번째, 갑이 병에게 해주지 않고 을에게 해줬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되는데 그럼 을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있을까? 여기 오타 나왔어요. 여기 병이에요. 병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있을까? 분명 병에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중도금 받고 해준다고 했는데 병에게 해주지 않고 을에게 해줬잖아요. 그랬다면 병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가 있다. 사기죄가 될 수가 있다. 기출전적 한번 있습니다. 두 가지 검토를 해보세요. 1번 체크, 2번 체크. 그쵸?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싹 지울까요? 싹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이상 받았어요. 그래서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배임죄의 주체가 생겨났어요. 자, 그 상태에서 갑이
이 병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았어요. 중도금 받았으니까 요때 착수가 된다 그랬죠? 그쵸? 착수가 된다고 했는데 요때 갑이 병에게 등기를 안 해줘요. 안 해주고 등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선매수인 을에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지? 병에 대한 배임죄는 되지가 않는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됐나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 됐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교재를 한번 와보세요. 자, 이 부분입니다. 6번. 6번이. 선의의 후 매수인에 대한 제기라고 해가지고, 자, 기억번 잘 보세요. 매도인이 병에게 해주지 않고 선매수인이죠. 선매수인 을에게 등기를 해줬습니다. 라고 했을 때, 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판례입니다. 판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나 후 매수인 병이라고 했죠? 병에 대해서 금전 편취 목적이 있을 때에는 사기죄가 들려지는 있는데 이게 기출입니다. 기출. 그래서 1번이 제일 잘 나와요. 기억번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근데 니은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도표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기억 니은 전부 다 기출입니다. 전부 다 기출.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계약금 갖고 안 된다 그랬습니다. 중도금 동그라미. 다음 여기도 나와 있죠? 중도금 동그라미. 중도금이 되었을 때 밑에 보시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 자,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즉 중도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다는 말은 그 자가 매수인에게 해주지 않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3자 앞으로 등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됐나요? 됐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교환 계약에 있어서도 똑같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역시 중도금 동그라.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타인 사무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쵸? 여기서 말하는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올라가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갑은 을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은 교환 계획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다했다는 거죠. 돈 다 줬다는 거예요. 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맡겼어요. 맡겼고 갑에게 서류를 맡긴 사실과 찾아가라는 내용의 통지까지 했는데 갑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던 거야. 그쵸? 그쵸? 여기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은 금전 지급 의무를 다 했다고요. 다 했단 말이죠. 돈 다 줬다고요. 그리고 서류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한다면 이게 배임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랬고 자,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사건 2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부터 볼까요? 밑에서부터 보시면 다음 페이지부터 보세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계약금 갖고 안 돼요. 세모 치세요. 계약금 갖고 안 돼요. 배임죄가 안 나와요. 이때는요. 안 나온다 이거예요. 전부 다 세모 치세요. 전부 다 출제가 잘 됐던 판례들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쭉 올라가 보시면 앞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중도금 볼게요. 자, 중도금 받았을 때는 타인 사무 처리된다. 그쵸? 중도금 동그라. 그쵸?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거죠? 그쵸? 여기 다른 곳에다가 처분했다는 거죠? 등기 맞춰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설령 갈 한번 열어보세요. 피해자가 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전에 처분금지 미리 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다 해두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중도금 받은 자가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게 되면 배임죄가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 2번, 3번은 중도금 얘기를 명확하게 써줬잖아요. 써줬는데 명확하게 써주지 않은 경우도 나와요. 이거 보시게 되면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그쵸? 등기를 격려하기 이전에, 격려하기 이전 동그란. 역시 제3자에게 돈을 받고 그 저당권을 설정해줬죠? 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의미를 파악을 잘 해보세요. 등기를 격려하기 이전이란 말은 계약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계약금 받았다는 얘기 아니라 중도금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협력할 의무 있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협력할 말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이 중도금 이상을 받았다. 이게 숨어있는 말이에요. 계약금 받았다고 했을 때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말을 안 써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전부 다 중도금 이상을 받아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 4번, 5번이. 됐나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앞으로 역시 가등기를 맞춰줬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여긴 친절하게 써줬죠? 중도금 써줬습니다. 여기도 중도금 써줬고요. 라고 했을 때 역시 제3자에게 어떻게 했나요? 무허가 건물을 인도했죠. 해주었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된다. 여기도 중도금에 관련해서 다 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등기를 맞춰줬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이 뜻이죠. 됐어요? 됐어요. 이것도 보세요. 자, 이건 최신 판례인데요. 역시 중도금이죠. 자, 그랬을 때 타인 사무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렇죠? 등기를 해주기 전에 제3자에게 이렇게 그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맞춰준 것은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설령 여기 가등기 나와 있죠? 가등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자, 갑이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요. 매수인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첫 번째 계약금을 줍니다. 자,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여기 나와있지? 가등기를 격려해 줍니다.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엔 얼마 있다가 을은 갑에게 세 번째로 중도금 이상을 지급합니다. 그때 뭐가 된다고요? 요 중도금 받았을 때 타인 사무 처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갑이란 사람이 제3자죠.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네 번째로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죄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배임죄 기수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글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는데 설령 중도금 받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받은 그 사이에 이렇게 가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할지라도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 아시겠습니까? 즉 나중에 중도금 받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갑이 배신 때리고 을에게 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해줬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맞춰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변경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타인 사무 처리자는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어요? 곧 그 뜻이 있단 말입니다. 자, 다음. 자, 밑에 보시면 매도인의 명인 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임목이죠. 임목 등기라고 있어요. 임목 등기. 이게 우리 길가에 가면 시골에 가면 그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은 그냥 하찮은 나무이기 때문에 등기라는 게 없지만 우리 고가의 나무들 있죠. 고가의 나무들은 등기라는 게 있어요. 등기, 임목 등기. 비싼 나무예요. 비싼 나무. 그러니까 명인 방법도 하지 않은 채 이미 매도한 임목 나무, 즉 등기된 나무를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했습니다. 타에 매도해서
그 타에다가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다고 한다면 이것도 배임죄가 된다 이 뜻이죠. 협력할 의무는 있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지?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게 되면 이때 기수가 되는 거죠. 그쵸? 기수가 되는 것이다. 기수가 된 이후에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하등 영향이 없는 거죠. 우리 중지미수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다 흉년 시간에 배웠던 것들입니다. 여전히 기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맞춰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되는 거죠. 그걸 기수가 되는 것이다. 나중에 등기가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수가 된다. 그쵸? 10번하고 11번은 그 뜻입니다. 다 됐죠? 자, 쭉 가보시고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면 요 판례는 무슨 판례인지 아시죠? 그쵸? 여기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이중매매 법리가 배임죄가 되려면 제1차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할 것 그랬어요. 통정허위 표시가 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 무효일 때는 1차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가 아닌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매매 법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 무효일 때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쭉 가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자, 볼게요. 이거 앞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갑은 을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았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채권행위라 불러요. 채권행위. 돈을 주고 받는 거 아시겠습니까? 채권행위. 자,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을로부터 위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다음에 정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줍니다. 이거를 물권행위라 불러요. 등기 격려해 주는 거를 물권행위. 이건 이제 민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민법에서. 그러니까 돈 주고 받는 건 채권행위, 등기 격려해 주는 것은 물권행위.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사고 팔잖아요. 이게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효가 되려면 구청이나 시청 가서 허가를 맡아야 돼. 허가를. 토지 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돼. 근데 허가를 안 내준단 말이에요. 투기 지역은 허가를 안 내줘요.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사람 깜빵 가요. 그 공무원은. 형사처벌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나 다른 하늘의 별 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물론 업자들은 뭐 돈으로 뭐 매수하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다면 허가를 안 내줘요. 허가를 안 내줘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땅을 사고 팔 때는 허가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허가 없이 이 땅 원주민하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게 채권행위든 물권행위든 다 무효입니다. 이거 무효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아시겠어요? 다 무효입니다. 무효란 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1차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중매매 법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치?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행위든 물권행위든 X 발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무효 처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자죠. 내세 묻혀보세요.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무효인 거지. 무효니까 이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신분 자체도 생겨나지가 않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배임죄는 되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배임죄는 되지 않지만 무슨 죄는 되는 거예요? 부실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거예요. 우리 명신탁 할 때 배웠지? 그쵸? 명신탁법리 이건 그 명신탁법리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 국토위원관리법상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사고 팔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요 관련된 법률로서 처벌받는 것이지만 어쨌든 배임죄는 되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요 판에 출제가 잘 됩니다. 특히 2번 철제가 잘 돼요. 자, 봐두시고요. 자, 쭉 가보시면 자,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지? 토지거래 그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때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됐나요? 자, 또 통정 허위 표시 말씀드렸지? 허위 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다 하더라도 이중매매 법리가 안 나온다 그랬지? 배임죄가 되질 않습니다. 자, 농지 나왔네요.
농가가 아니고 농지를 작용하거나 작용할 의사도 없이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없는 자. 이 사람이 농지 매매 계약을 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따라서 이자가 그 농지를 제3자의 이중으로 양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되지가 않는다. 자, 8번도 마찬가지죠. 작용할 의사가 없어요. 없으면 다 무효 처리합니다. 무효 처리.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타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 될 여지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9번이 잘 나옵니다. 9번. 아까 말씀드렸죠. 선매수인 제1차 매매 계약할 때 그 매수인 말합니다. 자,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도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후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다 받고 후 매수인에게 하지 않고 선 매수인에게 해줬다 하더라도 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후 매수인이 누군 겁니까? 2번이죠. 2번. 2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분양 전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이 바로 이제 후 매수인이 된 거, 후 매수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설정 등기 아니네요. 여기서는 이 분양하기 전 금융기관이 선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금융기관에게 등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수부장자들이 누굽니까? 후매수인이죠.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험은 이 1번이 무지 잘 나왔어요. 거의 2번은 잘 안 나오고 1번이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1번 위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